요즘 거울을 볼 때면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내 모습이 조금 거칠어 보인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부쩍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점점 더 거칠어 보일까요? 그건 주름이 늘어서가 아니라 얼굴의 여유가 줄어든 느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친 기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시선으로 나이 들수록 덜 급해 보이고 덜 날 서 보이는 사람들의 7가지 태도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젊어 보이는 비결이나 관리법이 아니라 삶이 덜 버거워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아주 조용한 마음의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급해 보이지? 예전에는 이 정도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입가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매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아픈 날보다 마음이 바쁜 날의 얼굴은 더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인데도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숨이 조금 길어지는 사람. 반대로 아직 건강하고 또렷한데도 점점 날이 서 보이는 얼굴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삶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표정.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정말 운의 차이일까요? 타고난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선택들의 결과일까요? 정약용의 시선으로 옮기면 노년은 이렇게 보입니다. 나이가 사람을 늙히는 것보다 반복해온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 그건 더 노력하라는 훈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반복해왔는지 조용히 돌아보라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솔직해집니다. 숨겨두었던 태도, 자주 품었던 감정,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서서히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은 조금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며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어떤 얼굴은 말 한마디를 나누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기운을 전합니다. 저는 젊어 보이는 비결이나 관리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편안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점점 더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의 시선과 우리의 일상 속 마음을 함께 놓고 그 차이를 만드는 아주 조용한 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나도 저런 마음을 가끔은 품고 있었구나 하는 순간이 한 번쯤 떠오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쌓아온 삶 위에서 어떤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문제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드는 7가지 조용한 태도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한 가지는 자기 변명을 줄여서 얼굴이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설명하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설명은 습관처럼 입에 맴돕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지. 이 말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실이고 그 말 속에는 나름의 최선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명이 잦아질수록 사람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집니다. 설명을 많이 하는 날의 저녁에 거울을 보면 이상하게도 표정이 피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납득받고 싶었던 마음이 얼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항상 이해받아야 할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선택을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영역으로 조금씩 옮겨둡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사람은 무거워진다. 이 말은 침묵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과하게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명이 많아질수록 말투에는 힘이 들어가고 표정에는 긴장이 남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자기 입장을 먼저 세우게 되고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설득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서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걸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대화를 흘려보냅니다. 그 여유는 포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조금 믿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기 선택을 매번 증명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계속 해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감각. 정약용은 노년에 접어들 수, 사람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자기 정당화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마음은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바로 얼굴이 먼저 바뀝니다. 눈매가 덜 날카로워지고 입가의 힘이 조금 풀립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편안함은 말보다 먼저 얼굴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괜히 한마디를 더 덧붙였던 순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말을 하나 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설명하고 싶어질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추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항상 옳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옳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어디서 잘해냈는지, 어떤 순간에 자기를 지켜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이겼던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그때 내가 맞았다는 장면. 결국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 그 기억들은 자존심을 지켜주고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이긴 기억은 조금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말이 단정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 속에 여백이 줄어듭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기준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겼던 기억보다 지켜낸 마음을 더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옳았는지보다 그때 사람을 잃지 않았는지, 관계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는지를, 그것을 더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크게 다툰 날을 떠올려 보며 누가 옳았는지는 분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에 남는 건 그 논리가 아니라 그날 어디까지 말을 아꼈는지, 어디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돌아섰는지입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의 승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쉽지만 마음을 남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끝에서 항상 이김을 택하기보다 관계를 남길 수 있는 쪽을 조용히 선택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본능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격해질 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의 말이 마음에 걸려도 조금 늦게 반응합니다. 그 늦춤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이겼던 기억은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지켜낸 마음은 오래 남는 평온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얼굴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말투가 조금 느슨해지고 표정이 덜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 힘을 빼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장면이 있었다면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끝까지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순간 그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켜낸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기지 않아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엔 원래 그래.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말을 필요는 없잖아. 이 말들에는 체념도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점점 더 자주 입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속도를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유를 달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가장 빨리 늙어 보이는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말로 규정하는 때, 이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은 그 말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 말이 기준이 되고 한계가 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도가 바뀌어도 굳이 선언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사실을 말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움직임은 오히려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서두르지도 않고 괜히 늦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태도는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눈빛,
비교하지 않는 걸음, 자기 리듬을 스스로 허락한 사람의 표정.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지도 않고 속도를 맞춰야 할 것 같은 압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속도도 재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이런 말을 입에 올렸던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이 나이엔 어쩔 수 없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선을 긋는 말이 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기 상태를 말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당신은 이미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속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속도를 말로 고정하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피곤한 관계, 불편한 사람, 자꾸만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연결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주 오갑니다. 이 나이엔 사람 정리도 필요해. 이 말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주 반복되기 시작하면 관계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가볍게 둡니다. 가깝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로 두는 선택.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 대부분이 기대의 무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쌓이며 조금의 말에도 상처가 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기대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함에 오래 머물지 않고 말이 짧아져도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예전만큼 자주 보지 않는 지인이 떠오를 때 변했어라고 말하기보다 그동안 각자의 시간이 있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관계를 살려두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관계를 가볍게 둔다는 건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무거운 관계는 쉽게 끊어지고 가벼운 관계는 의외로 오래 남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여오지 않습니다. 잘해야 할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같은 모습일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가 조금 마음에 걸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 내가 너무 많은 의미를 얹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에 얹힌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꺼냅니다. 굳이 길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 점점 길어집니다. 경험담이 되고 충고가 되고 결국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그 순간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흩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굳이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왜일까요?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살아왔는지, 얼마나 옳은 판단을 해왔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앞서면 사람은 뒤로 물러난다. 말이 많아질수록 존재는 오히려 흐려집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또렷해집니다. 이건 침묵의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항상 맨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굳이 결론을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바로 내 경험을 얹고 싶었던 순간,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 직전의 찰나, 그때 말을 하나 줄였다면 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말을 줄이는 건 존재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다시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은 말을 갖는 게 아니라 말 없이도 신뢰가 남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데 말이 끊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한마디를 보탰을 그 순간. 그런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누군가는 찻잔을 만집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침묵을 피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말이 끊기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분위기를 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마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사람의 태도는 더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들은 대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고 종종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침묵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침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말이 끊기는 순간이 온다면 그 침묵을 조금 더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품격은 말보다 먼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해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성과, 역할, 책임, 헌신.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생긴 욕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남기려 하기보다 조용히 자리를 비워둡니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역할을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끝에 가서 무엇을 남기려 하면 삶은 무거워지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알면 사람은 가벼워진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조금씩 비워둡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편하게 들어옵니다. 말을 보태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곁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아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긴장이 풀립니다.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지도 않고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부담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기억될 만한 말을 많이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이 편안하게 남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언가를 남기려고 조금 애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금 비워두었는지. 이 질문은 자책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결을 조금 고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7가지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변명을 줄이는 태도, 이겼던 기억보다 지켜낸 마음을 붙드는 시선, 속도를 설명하지 않는 여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가볍게 두는 지혜,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품격,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남기려 애쓰지 않는 자세.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건 완성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골라보셔도 충분합니다. 말을 하나 덜 보태는 것, 관계를 조금 가볍게 두는 것, 자기 이야기를 조금 늦추는 것. 그 한 가지가 당신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하루의 결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정약용은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끝으로 갈수록 빛나려 하지 말고 편안해져야 한다. 오늘을 견뎌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에게도 조용한 평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그대를 조용히 응원합니다.